지금 방심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민원 사주 혹은 청부 민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좀 보셨을 텐데요. 네. 이게 지금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그 위원장으로 그 들어오고 나서 방심위가 계속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핵심은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과잉 제재를 해왔고 언론 통제의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 위원장의 가족, 친지 그리고 지인들이 무더기로 민원을 넣었다라는 사실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상 규명하자는 쪽과 그걸 은폐하려는 위원장 쪽이 맞부딪히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그 의원님 압수수색이 들어갈 때는 원래 그 제보자 색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보 유출로 바뀌어가지고 제보자를 찾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일단 유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온 이후로 방심위에서 전대미문 상상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민원 사주 혹은 청부 사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방심위를 저는 완전히 무슨 줄 서는 기관처럼 만들어서 심의가 아니라 정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의제 바꾸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서 예를 들면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정보 유출 프레임으로 프레임을 바꾸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류림은 뭘 믿고 그러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니네가 고발해봐 검찰이 끄떡이나 할 것 같아? 대통령이 내 편이야? 이런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확인하고자 지금 김유진 위원께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옥시찬 위원 그리고 또 김 위원 두 분에 대해서 한 분은 폭력 욕설, 한 분은 비밀 유지 위반, 의무 위반, 회의 진행 방해 이런 등의 사유를 들어서 해촉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지금 해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에 긴급 전체 회의를 여권 추천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소집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옥시찬 위원과 저에 대해서 해촉 건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해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해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 아마 오늘 중에는 해촉하지 않을까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폭력 욕설 이게 어떤 사건인 것인지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건지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과정이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민원사주 의혹이 터지고 나서 저희 야권 추천위원 3명이 안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3명 이상이면 안건을 제의할 수도 있고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명이 1월 3일에 긴급 전체 회의를 열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때 그 안건을 3가지를 올렸습니다. 첫째가 이른바 공익 제보자 색출과 관련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 그다음에 위원회 내부에 이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이 위원회의 그 신뢰 추락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 위원장이 이 조직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개인 의혹을 덮는데 직원들을 동원하지 말 것. 근데 이 정도의 안건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 네. 1월 3일 회의 2시간 전에 여권 위원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일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그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네. 기자분들을 모시고 네. 기자 간담회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러이런 취지로 네. 회의를 소집했고 네.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안건은 이러이런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기자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여 분이 조금 넘는 기자들이 오셨고요. 네. 그래서 그 기자분들한테 안건 제2의 취지와 안건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저희가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제의된 내용을 제가 문서로 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나중에 안건으로 됐는데 비밀 유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네. 위원회 모든 안건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네. 네, 공개가 돼서 네. 기자들이 안건을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공개된 회의에 방청을 하는 기자는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회의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 지켜야 한 비밀로 볼 수 있는가? 아니, 미디어 담당 기자 저도 해봤지만 다 네. 그렇게 취재해서 보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엠바고 걸고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논란에 이제 그 소지가 큰데 이걸 네.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했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와 공정은 어디로 간 겁니까? 아니 류일임 위원장이 온 이후로 네, 이게 이 윤석열 정권 이후 국가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저는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류일임의 방심위원회는 이렇게 사실 야당 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처들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정말 심히 걱정되고 네. 네, 우려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의 출발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이른바 정부 비판을 하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그것을 민원으로 방심위에 넣도록 하고 그거를 심의하고 규제하기 위한 이를테면은 정권을 옹호해야 되는데 자꾸 나와서 정부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였던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이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느닷없이 누가 얘기했어? 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한 거야? 그 사람 색출해서 혼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건이 이제 심각한 것이 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할 때 가장 그 무거운 제재가 과징금입니다. 네. 그래서 보도와 관련돼서는 과징금을 매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민원 사주 의혹으로 네. 문제가 된 이 민원들은 뭐였냐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네. 방송사들이 인용 보도했다. 그것만으로 4개 방송사에 무려 합계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도들, 인용 보도들을 심의를 해달라고 낸 민원들이 상당수가 유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었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에 대한 제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단지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과징금까지 그 제재를 하게 된 사안이 바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의 어떤 안건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이죠.